예, 어느 나라이든지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각 민족들은 각각의 적합한 업종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업종, 대개는 그 업종의 거기에 그 민족혼이 또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럼 미국 같으면은 백인은 이제 주로 어때 빌 게이츠나 그처럼 사업가들이 많죠. 물론 이제 일반 뭐 농민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일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공장, 직공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그 사회 상류층으로 정치 이런 쪽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뭐 대강 그 사회의 이제 주된 그러니까 업무에 종사하죠. 반면에 이제 흑인들은 좀 두드러지는 사람은 스포츠, 연예, 이렇게 전체 인구 비율보다 이제 스포츠와 연예, 그래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들은 물론 잘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잘 되지 않은 사람들은 백인들이 이제 주로 농민이나 공장에 일하는 반면에 그냥 뒷골목에서 뭐 마약을 한다든가, 뭐 건달을 한다든가, 실업급여를 탄다든가, 그냥 이제 혹시 일을 한다더라도 일용노동직을 한다든가 좀 안정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민족의 기질 때문에 그것은 뭐 이쪽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게 민족이란 그 각기 고유의 이어온 이제 윤회를 하면서 주로 아무래도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쪽으로 한번 난 사람은 이쪽으로 주류 오고 이쪽에서 난 사람은 이쪽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류 사회의 문화가 이제 백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의 그 자연과학과 그런 학문들을 가르치지 뭐 학교에서 뭐 아프리카 토속 음악과 제사를 가르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이 사람들은 비주류적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이제 어떤 시험을 봐도 이쪽 사람들이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근데 한국은 이제 그 외모상으로는 미국의 백인 흑인처럼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는 않지만은 제가 한반도 갈등 구조표에서 얘기했듯이 한반도 갈등 구조표 여러 각 곳에서 오는 많은 그런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 상황에서 보면은 한반도 갈등 구조표는 이제 대여섯 개의 민족으로 한반도의 구성원을 얘기한 건데 그보다는 뭐 최근에 이야기한 걸로는 이제 크게 3분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류 한민족, 전통 한민족이란 건 이제 뭐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한민족이냐 그런 얘기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 같으면은 주류 한족이라고 하죠. 그냥 사실 같은 말인데 다 한족 괜히 한국에 민자를 붙여가지고 그런 건데 중국에서도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런 말 쓰고 그러니까 그런데 중국의 이 한족은 이 한나라를 구성했던 원래 민족이라는 거의 구분 자체가 모호한 거고 하니까 분명한 거가 아닌데 어쨌든 구분을 하자면은 춘추전국 시대 주나라 그리고 진나라까지 있다가 그 이전에도 막 여러 민족들이 서로 각축하고 그랬죠. 당연히 그 여러 전국 시대 그럴 때 서로 간에 원수 지고 싸우고 진나라만 해도 사실 중원의 그 정나라 그런 쪽에 비하면 오랑캐에 속한 곳이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한나라가 된 다음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또 한나라가 모든 한자를 중심으로 모든 문화를 일으켰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한나라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을 한족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또 다른 민족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민족들도 결국은 동화가 돼서 한족이 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 민족들의 후손도.
그러면 한민족은 어떻게 최근에 그 분류로 보면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 이건데, 우리 민족이 최초로 통일 국가를 이룩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통일 신라죠. 통일 신라인데, 그럼 물론 고구려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고구려의 주된 문화의 주류층, 상류층은 이제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이제 한 유민이라고 하죠. 고구려의 유민이란 말은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 문화 민족 이런 사람들이 자꾸 북방 세력이 그 야만족이 점점 강성해짐에 따라서 남쪽으로 왔듯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고구려는 한자를 쓰는 나라였지만 이후로 고구려 유민들은 신라 그 땅으로 내려왔고, 거기에는 이제 물론 발해가 있었지만 발해도 이윽고 내려왔고, 고구려 발해는 한자를 쓰는 나라였지만 이후 금나라는 한자를 쓰지 않는 여진족의 나라 땅이 되었죠. 만주는. 그러니까 그 고구려 유민은 신라로 들어왔고, 지도를 안 그리니까 또 약간 헷갈리는데, 이제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 유민들이 신라에 있음으로써 신라가 나중에 망한 다음에 이 고구려 유민 세력이 오히려 주류가 돼가지고 고려가 건국되었죠. 고려 때까지가 신라 고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삼국시대의 그 주류 문화인들이 다 뭉쳐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나라고, 신라가 이제 단일 국가로서 최초 출발한 것이죠. 그때부터가 이제 우리 한민족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고려 시대까지 고려가 이어져 왔는데, 이제 신라 고려 때도 약간은 팽창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고구려 유민 세력이 아마도 북쪽으로 좀 넓힌 것 같고, 넓힌 것이고, 그 세종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오늘 국경 상당히 넓어졌죠. 오늘날의 국경으로. 이 국경은 상당히 넓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토끼 모양 혹은 호랑이 모양의 이 모양을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지만은, 이 모양은 사실은 이 부분은 함경북도 이 부분은 이제 반도가 아니죠. 한반도가 대륙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륙의 세력이 고려를 병합함으로써 이렇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출범한 거죠. 마치 중국에서 그러니까 몽고, 여진 이런 중국 땅에서 북쪽 세력이 이렇게 병합을 했죠. 몽고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원나라는 원래는 중국은 중남부 지역이지만 몽고 이쪽을 병합함으로써 여기까지가 중국 땅이 되었죠. 이제 원나라죠. 이제 중국이라기보다. 그리고 이 만주가 원래는 이쪽은 중국 땅이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만주에서 이쪽을 병합 차지함으로써 이 만주까지도 중국 청나라 땅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고려도 이 함경도를 지배하고 있던 이성계 세력이 이렇게 고려를 병합함으로써 이쪽까지도 우리 땅 이제 한국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애초에 비주류 세력이 점령함으로써 이 비주류 세력의 영토가 여기에 병합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극에서도 보듯이 그 신라 고려의 사극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의자식 생활을 하고 있죠. 의자에서 만나고 그러죠. 하지만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바닥에 엎드려서 전하 막 그러죠. 그러니까 오히려 요새 우리가 보기엔 퇴보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옛날에는 이제 이런 의자도 이제 돈이 있고 좀 약간 상류층에서만 그랬지, 옛날 일반 사람들이야 다 흙바닥에 그냥 먼지 나는 흙바닥에 주저앉아서 살았고, 조금 이제 형편이 나은 귀족이나 그런 왕족들이 의자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뭐 일반인도 이제 주막 같은 데 의자를 썼겠지만 그만큼 의자가 비쌌고, 그랬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쪽에 함경도 지방의 온돌 이것이 전래돼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편리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깨끗하죠. 이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바닥이지만은, 그러니까 편리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죠. 그러한 식으로 이쪽에서도 많이 병합이 됐고, 그리고 이쪽에 남쪽의 왜구도 상당히 이제 남쪽을 노략질하다가 세종의 대마도 정벌 그런 게 있죠. 하여튼 우리가
그 세종대왕을 이렇게 막 지금도 그냥 뭐 대한민국 건국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가장 위대하게 자꾸 지금도 숭배한 이유가 세종 때 이렇게 나라가 팽창해가지고 커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북쪽과 남쪽에서 많은 이제 새로운 그 사람들을 귀화시켜가지고 나라가 커진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 칼럼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한국은 이제 여진족과 외구 세력, 물론 이제 이쪽에서는 토착외구라고 그러죠. 토착외구 세력.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요 그 세력이 한반도 갈등 구조표에 나오는 대여섯 가지로 복잡하게 본 것보다 세력권으로 보면 여진족, 정통 한민족, 토착외구 요 세 가지 세력이 으로 크게 나눈다고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 인디안, 그렇게도 나누겠지만, 인디안은 너무 소수니까 거의, 세력적으로는 보기가 힘들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고대 한반도 토착인이 있었겠지만, 거의 거의 멸종되고 세력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요게 한민족과 요 여진족 토착외구 3분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이제 한민족은 신라 고려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쪽의 정체성은 이제 서로 상반되죠. 이 북쪽 대륙과 남동쪽 해양, 이쪽 세력에서 온 세력이지만, 하지만 이쪽 둘은 또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공통되는. 어느 점에서 공통되냐면 이게 정통 신라고려 때까지 한국에 있지 않다가 이제 새로 세종 때 이게 편입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세종대왕에 대한 숭배가 아주 대단합니다. 미국에서도 흑인은 링컨 대통령을 아주 존중하듯이 세종대왕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이 한국 땅 국민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세종대왕에 대한 숭배가 아주 대단하고, 그러니까 세종대왕상을 애초에 덕수궁에 세웠다가, 덕수궁은 이제 사람이 들어와서 보니까 바깥에 세우려고 애를 쓰다가, 여의도 광장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조순시장을 꼬드겨서 여의도 광장을 갈아엎고 공원을 만들어서 세종대왕 상을 만들었죠. 여의도 광장이 당시만 해도 한국 서울의 중심 광장으로 아주 부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광장을 갈아엎고 공원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종대왕상 기껏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그 광화문에다가 이순신 장군상과의 그런 언밸런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다 또 세웠죠. 그러니까 이런 세종대왕상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 강하냐. 그리고 이거는 정치권에서도 합의했지만 세종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 독일이 아니라 미국 워싱턴시처럼 워싱턴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지만은 대한민국이 건국의 아버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이. 그래도 어떤 세종이 이런 걸 만들었다는 이런 모양의 대한민국을 만든 걸 아마 최초로 아주 중요한 역사를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종대왕이 이 한국이란 이 땅에 사는 나라의 정체성을 최고로 제일 처음으로 연 인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외구 측 글쎄 역사는 그래도 해방 후까지 이제 한민족 쪽하고 많이 섞여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주류 한민족하고 외구 측하고 그랬으니까 큰 차이가 없지만 이른바 좌파 역사 교과서라는 걸 보면은 고대사가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고대사가. 그리고 곧바로 그냥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냥 금방 건너뜁니다. 그리고 곧바로 뭘 나가냐면 조선시대도 후반 금방 나갔다가 일제시대 그쪽으로 막 나가죠. 일제시대가 오히려 전통 양반 이제 몰락했으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이 비주류 이쪽 말로는 나라가 일어서 분하다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죠. 이 사람들은 만주 여러 일대에서 많이 활약을 하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친일파로서
그 번성을 누렸죠. 이제 일제 시대가 들어옴으로써. 그리고 당연히 또 이 두 종족의 공통점은 또 한글 숭배가 있죠. 왜냐하면 이 2000년 동안의 한자 문화 그쪽을 같이 하지 않은 민족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문화가 계속 지배하는 이제 국내 환경에서는 이 나라에서 크게 성공한 두각을 학문적으로 앞서고 이제 실력, 성적으로 자체로 이게 남들보다 앞서고 그러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한자 문화를 없애고 서양 세력의 압력도 있지만은 그것에 동조해가지고 이 여진족과 토착외구 세력은 이 한글을 아주 그냥 숭배합니다. 물론 한글이 물론 여러 가지 이 장점 그런 거야 얘기 안 해도 과정에서 얘기합니다만, 하지만 중요한 건 한글은 이제 학문을 표기하기 불가능하죠. 학문 표기가 불가능하니까 그 일상생활 그것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만을 쓰는 나라 가지고는 독립된 국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마사이족이나 그런 것처럼 어떤 토속 종족은 될 수 있어도 한글만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글만을 중심으로 한 나라는 외국어 습득자들, 외국어로 간주하죠. 그런 영어나 관문도 외국어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여진족과 토착외국 입장에서는 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이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 글만을 배운 사람들은 이 신분이 올라설 수가 없죠. 학문적인 것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진족과 토착외구는 이 세종대왕을 숭배하고 고대사를 대폭 침략하고 한글을 숭배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대한민국을 대륙 세력으로 가까이 갖다 붙이느냐, 혹은 해양 세력으로 가까이 갖다 붙이냐, 이 점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화생결단의 투쟁을 서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래서 광화문에서 그렇게 엄청난 시위가 양측에서 이렇게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맨 주제하고는 다른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정통 한민족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신라 고려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주류 백인들처럼 중국 한족이나 미국 백인처럼 이제 주로 이제 일반 민족은 성실 근무자, 공장, 농부, 그죠? 그리고 이제 잘 돼가는 사업가, 학자, 그런 식으로 해서, 글쎄, 정치계는 그렇게, 미국 백인은 원래 태생부터가 거긴 또 정착민 기질은 아니죠. 그러니까, 백인들도 다 어차피 배를 타고 이제 막 항해하고 서부 개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좀 정착 자체를 그렇게 절대 가치로 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죠. 어쨌든,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국 민중들은 성실 근무자고, 근데 한국에 이제 한민족도 대체로 이 성실 근무자, 그리고 사업관, 학자, 이제 아무래도 2000년 동안 이 한반도에서 지내오면서 이렇게 지적인 수련을 쌓았으니까 이게 강하죠. 물론 근래에는 또 이 영어 교육이 하도 강화돼가지고 전통적인 한국의 지적인 이제 역량을 가지고서도 영어 시험 때문에 많은 수재들이 이제 좋은 학벌을 갖기가 좀 어렵죠. 이제 서양에서 온 서양 영혼, 서양의 전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잘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좋은 학벌을 갖기 쉽고, 많은 사람들이 또 좋은 학벌을 갖지 못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학문적인 쪽으로 많이 이제 소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진과 왜 이쪽이 이제 한국에 있지만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진 몽고족은 물론 우리 국내의 여진족 세력이라고 했지만은 당연히 여기 몽고족 세력도 포함됩니다. 사실상 청나라도 그러니까 청나라를 세운 도르곤 이 사람의 가장 친한 그 연인 왕비가 나오는데 청나라를 구한 영웅이라고 이제 그 청관풍운인가 그래가지고 청궁풍운 그래서 그런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 청나라를 세운 영웅 이 도르고는 이제 이란 사람은 청나라를 세웠지만 자신이 황제가 되지 않고 조카에게 황제를 준 사람이고 이 사람의 연인이죠. 그리고 이 왕비가 있는데 이 사람 연인이죠. 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황제가 된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은 몽고족 출신이라고 불러죠. 몽고족. 그러니까 청나라도 결국은 어떻게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몽고족의 원나라가 세웠다가 명나라에 많이 했는데 그 몽고족의 주류 그 영혼들이 오히려 청나라에 많이 태어나가지고 기질은 벌써 대등소이하죠. 그런 양을 치면서 벌판을 돌아다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청나라 쪽에서 물론 용모는 몽고족은 좀 뭉툭하고 여진족은 좀 길고 그런 거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몽고족이나 여진족이나 사실 같죠. 그러니까 국내의 그러니까 제가 여진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몽고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몽고족과 여진족은 중국에서 아시다시피 침략 좋은 말로는 개척 정신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침략을 많이 했던 이제 민족이고 그 말은 즉 그 침략을 많이 했던 민족이고 좋은 말로는 개척 정신이 강한 거죠. 그리고 적극적인 인생 개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비주류를 맞추게 되면 미국 흑인의 경우는 좀 그건 아니죠. 적극적이고 개척적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칭은 아닙니다. 미국 흑인의 경우는 좀 개척적으로 인성을 개척한다기보다 좀 뭐에 매이지 않고 좀 분방한 걸 좋아한다는 것이지 이렇게 그런 거 그거하고 좀 다른 거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활발하게 추진하고 자기가 나서는 거하고 이제 또 무조건 대책 없이 어디에 매이기 싫어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그리고 그럼 어디에 얘기가 빗나가는데 그럼 우리 국내에 그럼 여진 몽고족 그런 후예들은 주로 어디에 종사하느냐? 아까 이제 한국 좀 민족 후예들이 이제 좀 주류적인 그냥 일반적인 성실 근무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디 하느냐? 물론 이제 미국 그 흑인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또 비슷한 것도 있지. 연예계에도 비교적은 좀 많이 진출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조선시대 유랑극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뺐을 거라고 보니까. 그리고 가장 그런 게 요즘 부각을 나타낸 게 시민단체이죠. 이게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순종해서 성실을 하는 것보단 자기의 어떤 자기만의 세계를 어떤 좀 개척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지배욕, 이런 것들이 강하죠. 전쟁에도 많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한때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민족으로, 이제, 대륙을 달리면서 이렇게 지배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정치 쪽으로도 좀 나가죠, 많이. 그래서 인구 전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쪽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경향이 큽니다. 제가 보기엔 근래에는 기자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갔다고 봅니다. 근데 기자는 그래도 글을 쓰는 직업인데 어떻게 이제 학문과 글이 멀지 않은 사람들이 가느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요새 기자들 인터넷 보면 뭐 글도 제대로 쓰고 상당히 수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글은.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적인 그런 이제 권력욕은 강하죠. 이제.
그래서 그 인구에 비해서는 그 이런 여진 몽고족 출신의 사람들이 이제 권력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에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다. 마치 이제 중국의 원나라 청나라 때 소수 이제 그때는 아주 극단적일 때 소수 원나라 만주족과 몽고족이 그냥 권력 귀족으로서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듯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인구에 비해서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대강해서 뭐 그렇지만 한반도에서 여진족과 외구 세력이 많이 잡았는데도 아도 10%라고 해도 20%, 그리고 80%가 전 한국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나라의 정치 판도는 이쪽에 붙느냐 이쪽에 붙느냐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러니까 대륙으로 가느냐 해양으로 가느냐. 물론 이쪽에 속한 사람들도 상당수 이쪽에 부안해동으로 따라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구에 비해서 이렇게 정계 진출로 많이 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정치권 있는 사람들이 뭐 아무래도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결국은 정치권에는 이들의 민족혼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드디어 좀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이 여진족과 토착 외구의 그 민족혼이 상당히 정치권에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은 이른바 본래 이념과도 맞지 않게 좌우 이념 집단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양극단을 잡고 몰고 가도록 그렇게 잡고 양극단으로 몰고서 이념이란 건 별 다를 것도 없이 한국을 해양 세력에 붙느냐 대륙에 붙느냐 해양에 붙느냐 이거 가지고 목숨 걸고 있죠 전부. 그래서 그 여진족과 외구 세력이 상대적으로 정치권 상류층으로 간다면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영향력을 강한 기질도 그렇지만 또 상대적으로 운세가 올라와 있죠. 이들은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편입을 했지만은 조선시대 동안 하층계 민들 여진몽고족은 백정이라든지 뭐 그냥 유랑극단이고 그 외구면 별 수 있겠습니까? 뭐 그들이 뭐 일본 출신이라도 뭐 상류층도 아니었으니 뭐 한자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뭐 결국은 뭐 그 외구들도 하류층 그 막노동 장사밖에 안 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그 일본 일제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외구 세력은 당연히 친일파로서 아주 강성해졌고 이쪽은 만주 그쪽에서 표면상으로는 나라를 잃은 뭐 그냥 슬픔 뭐 그렇지만 오히려 조선시대보다는 그러니까 더 숨통이 트였다고도 볼 수 있죠. 양반들의 그런 한민족 그런 세력, 한민족 주류 세력의 그런 밑에 있었을 때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운세가 뒤바뀌어 인간의 윤회업보는 순환하기 때문에 조선시대보다 때 이렇게 하층민을 썼으니까 일제시대와 대한민국에서는 올라오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인구에 비해서 많이 정계라든지 그런 이제 영향력 있는 계층에 많이 올라간 건 또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럼 이 한민족 계층이 상대적으로 우리 국가 내에서 영향력 있고 권력 있는 분야, 그럼 어디에 진출해 있느냐? 그럼 기업, 공장, 직공, 뭐 그런 데 있느냐? 뭐 농업. 글쎄 뭐 그런 건 뭐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개개인은 다 있고 그나마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정계에도 나오고 그러겠는데 정계보다도 우선 정계에도 가고 여기도 그 이전에 여러 직업을 거치죠. 그렇지만은 그 중심적인 이 한민족의 민족혼이 지금까지 가장 비중 있게 자리 잡은 곳은 그 정계 말고 영향력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법조계죠. 그래서 법조계가 사실은 우리 사법고시 이전까지 있을 때도 사법고시를 예전에 그 과거보는구에 비유했듯이 양반 계층의 그런 거하고 사실 방불 했었고 범찰법원은 우리 사회 업무
분야에서 단자를 계속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 면에서도 연속성이 있고, 여러 가지로 검찰, 법원, 이제 직제는 다르죠. 법원은 이제 뭐 다른 행정부와 다른 하나의 부고, 법원은, 검찰은 행정부의 법무부 또 그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법원보다 2계단 아래지만은 법무부보다 밑에 청자는 복잡해서 지금 안 쓰이죠. 사법부, 행정부의 법무부, 그 밑에 청. 그러니까 검찰은 법원보다 2단계 아래지만은 사실상 영향력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이제 법조계라고 부르죠. 검찰과 법원이 영향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연중에 그러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통 한민족이 주권을 새로 잡아야 한다. 그런 심리는 이쪽에도 있습니다. 검찰, 법원, 정통 한민족의 그 민족혼을 권력기관 중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이제 법조계, 검찰, 법원에. 그래서 검찰, 법원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 시대에 자꾸 밀려나가고 있는 거를 그들도 의식을 합니다. 제가 이제 문화적으로 의식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냥 권력적으로 그냥 의식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들한테 밀려서는 안 되겠다. 이제 여진족과 외부 세력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EEJ입니다. EEJ 글자는 뭐 안 쓰겠습니다. 다 아십니까? EEJ.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통 한민족이 있는데 외구 세력과 여진 세력 다 오랑캐라고 칩시다. 오랑캐죠. 그러니까 오랑캐 있자 써서 그렇게 그러면은 오랑캐를 지배해. 여진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아주 그냥 기막히게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쪽의 그 민족혼을 여진족과 외구인 민족혼을 주로 받은 곳이 정계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 각계 측에서 대통령을 배출하고 지금 실질적인 이 나라 한반도의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까지는 있다가 김영삼 이때도 이제 가족 비리는 다 있었죠. 하지만은 검찰, 법원은 뭐 가족을 구속하는 선에서 그쳤죠. 왜냐하면 이 국민의 대다수를 신망을 받고 있는 거물의 지도자를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니까. 하지만 그 뒤로부터 칼을 갈아왔던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가족 비리로 어찌 보면 이거하고 다를 게 없고 오히려 덜한 건데도 가족 비리인데 이제 본인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추궁해서 결국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래 놓고서는 다시 이때는 왜 그런 이 제도 조치가 상당히 좀 무리가 있고 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괜찮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해놓고 큰 해를 안 받았냐면은 국민 상당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이 전 대통령을 싫어했기 때문에 증오했기 때문에 이쪽 세력 정치 세력을 왜냐하면 이 외부 세력에 기반한 이쪽 상대적으로 우파라고 하는 세력들 이쪽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변호를 해주니까 이쪽 대통령을 이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시 기울어 버리니까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검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때 사실 그쪽 편을 들었던 이유도 그 시위 같은
그 보수 쪽 편을 들었던 이유도 그동안 별로 그 활동도 안 했었고 사실 2000년대 중반에 보수 쪽에 하지만은 검사라는 자가 대통령이 공범이다. 현직 검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나라의 기강이 정말 엉망이란 걸 알고 그때부터 이제 분개해서 그러니까 사법기관의 전횡에 분개해서 참석한 그때 동조한 것이지 뭐 꼭 이쪽 세력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의 공범이다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또 구속을 시켰죠. 그리고 그 전까지 가만히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도 아니 돈 많기로 소문난 그런 분이 무슨 뭐 형제의 중소기업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쪽을 구속시켜도 또 이쪽 세력이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이쪽 세력이 또 엄청나게 또 이쪽을 증오하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증오하니까 검찰은 또 역시 되지도 않는 걸로 전직 대통령을 주물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영 논리 때문에 이쪽을 쳐도 되고 이쪽을 쳐도 지금도 당연히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해서 무슨 꼬투리 잡아서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면 이렇게 그런 데면 현재 또 많은 보수 세력이라는 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나중에 그 감옥에 넣으려고 그냥 이를 갈고 있으니까 또 역시 또 동조한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이쪽을 치면 이쪽이 동조해주고 이쪽을 치면 이쪽이 동조해주고 이게 바로 EJ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그 한민족이 민족혼이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한민족의 어떤 이어온 그 전통 문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 관습이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법조계에서 이제 그 유동적인 그 권력 세력 그런 이제 정치라든지 외곽 단체 이런 사람들의 자꾸 이런 사람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들의 권력 계속 지키는 거, 나라의 기강을 이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지금 상당수가 체제가 국가가 변해도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라를 지키겠다 이제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떤 위계 질서상 이게 말이 안 되고 검찰은 이제 법원 아래에 있는 그런 조직이고 그런 상태에서 어차피 이게 조직대의 그것에 불과한 건데 계속 이게 한두 번 두고 지금은 상당수 저와 같은 사람만 좀 얘기를 하지 아직도 대부분의 그냥 소위 좌파지형 우파지형 사람은 상대방 사람을 구속하면은 그냥 막 신나서 미쳐 죽고 자기네 사람 그러면은 막 그냥 마치 그냥 축구 경기에서 심판을 향해서 그냥 뭐 서로 항의하듯이 아직도 검찰 그러니까 얼마나 쓸게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길래 여진족 외부 오랑캐라고 합니다. 기본적 지적 수준이 안 되니까 자기들을 그렇게 이용하고 EJ를 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상대방 진영을 구속했다고 해서 그 국민들의 신망을 받았던 대통령을 이렇게 욕보이는 걸 갖다 무조건 복수가 아니라 박수치고 그냥 그런 모자란 사람들이니까 이 오랑캐 여진족과 외구들이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지금 검찰 법원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EJ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먼저 말씀드린 한명숙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도 그냥 이 보수적인 이 체제에 한해서 감히 여성이 총리나 대통령을 한 것에 대해서 손보이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상대방 자기 진영의 억울한 건 알면서 상대방 진영을 구속한 거는 무조건 그냥 두둔하고 감싸니까 이게 뭐 제대로 소명이 될 리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 사람들은 여진족과 왜구들은 차차 이제 이렇게 교화시키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의 이 정치 세력에 있다고 모두가 여진족과 왜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진족과 왜구의 그런 이 강렬한 투쟁의식, 한반도 국가를 반드시 대륙에, 반드시 해양에 갖다 붙여야겠다는 그런 절실한 투쟁의식이 이제 한국의 정치를 그렇게 강렬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많은 국민들도 이들을 따라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면서 차차 배워가게 해야 되고, 중요한 건 또 이 사람들도 좀 이제 아무리 EJ 어리석은 오랑캐로 다스린다고 하지만 이건 이 말도 안 되는 편법이고 꼼수고 수수이니 이거는 이제 좀 집어쳐야 된다 이겁니다. 하급기관에 불과한 검찰이 어떻게 그렇게 맨날 정치적으로 이렇게 상대방 진영의 정치인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가 뭐가 될 것이며, 그리고 그거는 이해합니다. 이제 지금 일각에서의 사법개혁이 오히려 이제 검찰 법원마저도 이제 자기네 한쪽 세력에 완전히 지금 그나마 이제 중간 정통 반민족 세력이 민족혼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한쪽 세력으로 이제 검찰법원까지도 함락시키자, 그런 의도인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저항한다는 게 그러니까 오락가락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그런 건데, 그것보다는 그야말로 우리 정통 한민족의 문화와 그런 철학,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기강을 바르게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뭐 법조계에 대해다 정치권에서 뭐 한글화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법원, 뭐 심지어 헌법재판소까지 줏대 없이 한글로 이제 모든 걸 명패를 다 갈았는데, 그것이 뭐 돌이키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뭐 국민을 위한 것 같지만 그건 다 순 거짓말이고, 사실 여진족과 왜구를 위한 것이고, 우리 전통 한민족은 신라 호려 다 일반 백성까지도 더 한자를 쓰고 그랬던 민족이었고, 그리고 법조문은 한글화 그러는데, 법조문 한글화 하면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현재의 법조계 인사들을 회유하는 겁니다. 여진족 쪽으로 이제 들어오라는. 뭐냐면은 법조문이 전부 한글화 되면은 법조인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이 법조문의 뜻을 짐작을 못합니다. 도대체 위계에 의한 간음, 위력에 의한 성폭행, 이게 무슨 위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법조문 한글화를 쓰면은 그건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럼 결국 법조인들이야 알죠. 예? 뭐 이렇게 썼나? 예. 다른 거, 법조인들이야 한자를 몰라도 지네들 독일어 원서를 보든지 어떻게 해서 알겠죠. 하지만 일반 국민은 이제 이런 간단한 것들까지 다 법조인들한테 의뢰를 해야 되니까, 법조문을 한글화하면 법률 지장도 커지고 일반인들은 전적으로 법조인에게만 의지하게 되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법조인들도 그것을 동조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한민족의 몰락과 완전히 여진족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지, 그렇게 정치 수사를 해가지고 편법으로 이리저리 오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기관 마커 이런 거.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법조계가 EJ의 방법으로 이제 정치권을 요리하려 하는 게 상당히 편법이고, 체제상 부당하고 분순 없는 행위이고, 무리가 있는 거,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그야말로 우리 한민족의 올바른 품성과 그걸 이어받아 왔다면은 옳지 못한 것이고, 오히려 이제 여진족과 왜구 쪽에 자꾸 휩쓸리는 정치권을 이제 좀 더 올바르게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 판결과 그걸로서 점차 이제 유도를 해야죠. 이제 일반 국민 중에 가장 강한 이제 세력의 하나로서.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 개개인으로 보면 정치권 따라다니다가 비례대표 이렇게 얻은 사람보다 판검사 한 사람이 훨씬 더 우수한 사람들이죠. 이제 하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더 낮은 위치에서 최대한 올바로 이끄는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EJ와 정치 수사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는 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그것이고, 어떤 새로운 길 자체에 대한 그에 대한 좋은 뭐 아이디어나 방침 그런 것을 건해야 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좀 그만해야 됩니다. 검찰 법원은 이제 그 양쪽 진영을 이게 오락가락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뭐 당분간에도 뭐 저와 같이 이런 사람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진영 논리에 몰입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냥 그걸 절대적으로 생각하니까 뭐 그냥 상대방 진영을 악마로 생각하니까 상대방 진영을 잡아둔 건 무조건 그냥 박수치고 그러니까 뭐 상당히 앞으로도 효과가 상당히 있을지 모르지만은 뭔가 미미한 소리로 이제 그것은 그만해야 된다. 그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진정 한민족의 그 기강을 세우려면은 이 여진족과 외구 세력을 이제 좀 더 분화, 어떤 감화시키는 거 그게 중요하지. 이렇게 좀 편법으로 자꾸 이렇게 골탕 먹이는 거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자꾸 서로 간에 원한을 줘가지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좋은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나라의 주류 세력을 민족혼을 그나마 이어받은 이 나라의 그나마 영향력 있는 각계 그런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기강을 올바로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여진족과 외구 세력에 의해서 정치 세력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전부 이렇게 흔들리고 민족혼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바로잡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건 하나하나 앞으로 더 생각하고 이제 강구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